자,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 일단 뭐, 어제도 보셨겠지만, 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고요. 또 엄청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법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이제 보면서, 이제 법도 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예,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예, 크기를 확대를 할게요. 그죠? 자, 구성을 봤죠. 그죠? 자, 구성 이제 개인정보법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내용 하고요. 개인정보법 구성을 봤는데, 자, 개인정보법은 일반법이라 그랬습니다. 예, 일반법이고요. 예, 누구나 이렇게 확대됩니다. 제가 아직 잘 못 써서 그렇지. 지켜야 되는 법이고요. 원래 그전에는 개인정보법 있기 전에는 그 정보통신망법에 그죠,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은 원래 이제 통신 쪽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있었고요. 이게 점점 문제가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게 돼 있고요. 자, 정보통신 망법은 이 특별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또 개인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는 각각의 특별법에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게 관련된 거, 이제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뭐 금융권이면 금융권 또 따로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 관련된 분들은 그 법을 봐야 되고요. 그래도 기준은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정보법에 대해 공부를 하시려면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그것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기본으로 해놓고 나머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보통 이렇게 삼총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법은 대통령이 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총리가 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각 그 부서에서 이거 시행할 때 어떻게 하는 규칙이 나와 있고요. 이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거는 3단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그거 갖고 필요할 때마다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부터 처음부터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완전 재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 그죠? 지침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고 여러분들이 이 지침을 봤을 때 이해가 된다면, 그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침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1페이지 정도 되고요. 내용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뭐를 뜻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입니다. 내용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특별법이다 보니까 얘가 조금 어떻게 더 세세합니다. 그리고 더 타이트합니다.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일반 그냥 회사 같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해도 되지만 정보통신에 관련된 회사라면 아래쪽에 있는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 보호 조치에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요. 이 두 개의 항목은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보시는 게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지침에 있는 내용들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하세요. 그러면 1번 공부합니다. 1번 공부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죠? 반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4, 3, 2,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그죠? 그 내용이 이렇게 4번까지 이렇게 풀어서 해놓죠. 그죠? 그리고 이 개인정보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 설명해주는 그죠? 설명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트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프라이버시 co.k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트 가시면은 저기에 대한 내용이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게 되고요.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개인정보 보호 역량평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ISMS 같은 경우는 그 받아야 되는 회사가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인정보 영향평가인 PIMS 같은 경우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됩니다. 그 회사의 어떤 자기 기업 이미지 때문에 받는 건데 공공기관들은요, 그죠? PIMS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에 그 지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가지고 이게 얼만큼 잘 수행이 되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죠? 하나씩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하면 법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대부분 이 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그 평가에서 그 잘 안 되는 항목이 뭔지 이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 실무에서도 그 전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영향평가 한번 받으면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영향평가에서 이게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게 다 법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게 4번 수업을 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에 있는 항목들을 자세하게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는 자세하게 안 합니다. 예,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는 방법,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가라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영향평가를 하게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영향평가 중거 항목, 영향평가 문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요건 수행 안내서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라는 문서고요. 자, 이 안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잠시만요. 그 수행해야 되는지 안내가 다 돼 있어요. 안내가 다 돼 있어서, 자, 수행 안내서죠. 그죠? 자, 여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개인정보의 수행 단계라는 게 있어. 수행 단계. 그 개인정보의 그 흐름 분석,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가면 이 중거성 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그게 있는데. 이게 워낙 많아서. 자. 막상 찾을 때가 힘드네요. 잠깐만요. 개인정보 이건 샘플이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또 제가 딱 보여주려는 게 없네요. 바로 안 나오네. 흐름 분석하는 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개인정보의 흐름표 작성이라는 게 다른 것도 지금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의 흐름표 작성이라는 게 그림으로 된 게 없어서 제가 한 번에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건 아니고 자, 흐름표 작성인데요. 자, 개인정보 보호법은요. 개인정보가 생성이 되고 보관이 되고 이걸 사용하고 나중에 파기될 때까지 그 사이클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자, 여기 보시면 형태 수집이죠. 그죠? 자, 수집은 어떻게 되는지, 수집은 꼭 필요한 것만 수집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는지, 동의는 받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집되는 건 어떡합니까? 저장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죠? 이걸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걸 여기 보유 이용이라는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필요에 따라서는 그죠? 제3
제3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제3자 제공, 그죠? 자, 위탁이 있고요. 제3자 제공이 있습니다. 위탁과 제공이 또 어떻게 다르냐, 뭐 그것도 일단 잘 나오는데, 일단 위탁은 그 원래 이걸 수집한 사람이, 그죠? 예, 어,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개인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택배죠, 택배. 예, 쇼핑몰에서 물건을 보내야 돼요. 원래 자기가 보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택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보내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 하잖아요. 다른 택배 회사를 통해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택배 회사한테 줘야 돼요. 자, 택배 회사가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이 원칙적인 이 개인정보를 주는 목적은 누구한테 있어요? 수집자죠, 그죠? 쇼핑몰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탁이 됩니다. 위탁. 그죠? 그리고 택배회사는 수탁자가 돼요. 이런 용어들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제공이에요, 제공. 그죠? 제공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원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익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를 줄 때는 이거는 원래 이 개인정보 그, 그 해당자의 한테 동의를 안 받으면 못 줘요. 예,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은행인데, 자, 은행이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은행에 또 카드사가 있어요. 그죠? 자, 카드사한테 이 정보를 그냥 주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나는 은행만 할 거고 카드는 할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카드사에서 전화 오면은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제3자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공과 위탁은 좀 다릅니다. 그죠?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제공하고 위탁하고 어떻게 다른지. 몰랐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 위탁은 나의 이익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고요. 제공은 그냥 내 목적이 아니고요. 저쪽 받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집을 하고 저장하고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파괴하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 조사를 하면은 이게 어디에 저장되고 이게 어디에 사용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파기되고 이런 이제 그 개인정보가 이제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지금은 표로도 만들고요. 나중에 또 그림으로도 만들어요. 그림도 이래가 그림으로도 또 이렇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얘가 어떤 시스템에 영향 주는지까지 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는 기본 개인정보 그 보호법의 어떤 컨설팅을 하는 기본 그림이에요. 기본 그림. 여기다 상세하게 이거를 왜 쓰는지 이런 것까지 엄청 상세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고요. 예, 그 영양평가고요. 그러면 일단 영양평가는 뭐 일단 컨설턴트들이 하는 몫이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자, 개인정보 자 수행 준거라 그러거든요. 예,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표가 샘플도 있고 지표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시면 이 지표를 물을 거예요. 지표가 좀 많죠. 100개가 넘어요. 104개인가 그래요. 자, 글자 잘 보이세요? 네. 지금 크게 했는데도 잘 안 보여요. 자, 이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글자 안 보여요? 어떡하지? 지금 보이세요?
보이겠지, 당연히. 이건 안 보여요? 이게 낫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아마 그 대부분의 그 분들이 이 평가 항목에서 법 자체를 보는 것보다 이 평가 항목에서 지적을 당하면 안 되니까 각 항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를 이제 솔직히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안 솔루션을 개인정보 관련 보안 솔루션 한다면 자기가 쓰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어디에 대응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평가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인데 보호 관리 체계인데요. 이거는 자, 관리적인 그 내용들이에요. 그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하려고 그러면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ISMS 같은 경우 ISO 27001 같은 정보 보호는 기업에서 안 시켜도 합니다. 왜냐면 안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요. 정보가 어떻게 돼 유출될 수도 있고 누가 와서 갖고 갈 수도 있고 해킹해서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개인정보는 아니다 그랬죠. 그죠? 정보 보호는 가만 놔두면 알아서 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회사 뭐 나가도 자기들한테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강제로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요. 너가 안 하면 벌금 낸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기 때문에 서로 하라 그러면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뭐 있습니까? 개인정보 책임자라고 있죠. 책임자, 그죠?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책임자 지정부터 시작해서 회사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하겠다는 어떤 여러가지 기준, 관리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일단 첫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보고요. 법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문제로 이제 그 지표 문항으로 만든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자, 개인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는 거예요. 그죠?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서버나 데이터 시스템 자체에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상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 시스템에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은 요 정도 지금 여기 이 항목까지는 그냥 읽어보면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다음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죠. 그죠? 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예요. 3단계는 자, 첫 번째 수집. 개인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디 뭐 신청서 같은 거 쓸 때 신청서 이름 쓰고 뭐 전화번호 쓰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 하잖아요. 그 밑에 보면 꼭 뭐 한 거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잘하고 있느냐. 개인정보 수집할 때 제대로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거고요. 이건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수집, 그 다음에 뭐 이용, 저장, 수집 있고, 옆에 있네요. 자, 수집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수집 아직 여기까지 있네요. 자, 수집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는 어디에요? 보통 DB에 하겠죠. DB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며, 자, 이용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용 제공은 이용 제공은 그러니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나올까요? 파기가 나오겠죠. 파기. 이렇게. 위탁 파기가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집,
저장, 이용, 그죠? 그 다음에 위탁, 파기까지 요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예, 제 입장에서, 그죠? 자, 파트 4가 뭐예요? 기술적 보호 조치죠. 자, 기술적 보호 조치는 우리가 서버나 그 보안 장비에 의해서 이제 제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이 있고요. 예, 또 그걸 또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또 옆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권한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많죠, 그죠? 자, 접근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개인정보 암호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접속 기록, 로그는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악성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서 백신은 까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마이크 이상해요? 설명하면서 뒤로 가서 그렇나? 지금 괜찮으세요? 목소리? 아, 근데 제가 몸을 뒤로 제쳤어요. 아, 이것도 해야 되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악성 프로그램 방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뭐 물리적 방해, 개인정보 파기가 또 나오네요. 기술적으로, 그죠? 아까는 이제 관리적으로 개인정보 파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파기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 처리 구역, 예. 시스템하고 이런데 서버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거는 뭐 CCTV도 이제 개인정보에 들어가서 CCTV에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RFID하고 이렇게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RFID도 있고. 자, 그래서 이 개인정보 컨설팅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점수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항목을 가지고 점수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점수표가 제대로 이제 점수가 잘 나와야지 되는 거고요. 또 안 나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그 계산 내용도 넣어야 되고, 예, 아까 예,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컨설팅을 받을 때는 여기에 있는 104개의 항목을 다 볼 건데, 일단 104개 항목을 제가 다 봐주기는 힘들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리던가, 아니면 이거 인터뷰 직접 다 하거든요. 그때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예, 헷갈릴 것 같은 내용들 이제 한 번씩 보면서, 이제 이걸 먼저 보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그 전체의 어떤 그 주제에서 좀 더 쉽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라, 예,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자, 이거를 볼까요? 아, 이거 너무 많죠. 엑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로. 엑셀 보이세요? 안 보이죠? 글자 보이세요? 더 크게 해야 되나? 더 크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일단 벌써 30분이 갔네요, 그죠? 그 차라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 처음부터 법 보면은 머리 아파서 못 보죠. 고화질 기준으로 잘 보이세요? 어느 거 보는 게 좋을까? 좀 더 크게 할까요? 200%인데 벌써? 뭐, 이 정도만 다 보이겠지. 자, 스마트폰, 패드로 제 패드가 잘 보는데. 자, 첫 번째 항목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장님이
그죠? 하라 그러겠죠. 왜냐하면 회사 정보 나가면 사장님도 손해니까.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뭐 책임자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니까 개인정보 그 책임자를 이렇게 법률에 따라 지정했어요. 예, 지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정했습니까? 아까 우리 회사 예 지정했어요 하면 끝나면 좋겠죠. 예.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인사 발령이 나야 돼요. 이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입니다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공식 인사 발령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업무 분장표에 이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면은 뭐 그냥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짜 그 업무 분장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빙 자료를 여기에 저희가 첨부를 해야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하는 그런 그거 그 책임자의 그죠 무조건 이제 그걸 하게 그리고 유출이 되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인사 서류에 이 내용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그 내부 문서나 거기에 개인정보 책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써놔야 됩니다. 보통 내부 관리 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보보호 규정 같은 데다 이 내용을 꼭 써놔야 됩니다. 예. 예. 그 샘플은 있어요. 그 샘플 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법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법 안에 어떤 이때 개인정보 책임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예. 선정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인사 발령이 나야 되거나 업무 분야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됩니다라고 업무 분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죠? 내부 관리 계획. 예. 우리가 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회사의 내부 문서가 있어요. 정보 보안 규정 이런 거는 만들어 놔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정보 보호를 하는데 개인정보도 똑같이 내부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여기서는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이거를 정보 보안 안에 넣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정보 보안 안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그 관리 계획만 있으면 되지만. 예, 그렇지만 이걸 또 따로 만들어 놓는 분도 있고요. 회사 상에서 어쨌거나 이 내부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빠져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이라는 그 샘플 양식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주제하고 차례하고 다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자기 회사에서는 그죠? 그 내부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긴 중요한 점이 뭐냐, 내부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뭐 해야 돼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까지도 다 있어야지 여기는 제대로 뭐 하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거 한 번씩 만들 때마다 위에 사람한테 결제 맡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결제 맡는 게 어떻게 싫어서 안 만들 수도 있죠.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바꿔야죠, 최소한. 그죠? 바꿔서 이제 그게 이제 법이 바뀌면 또 그게 대한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또 아니면 뭐 시스템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내부 관리 계획도 중간에 바뀔 수 있고요. 네, 그것도 내용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인데요. 자, 이거 뭐 몇 번 해야 돼요? 이거 제일 많이 묻습니다. 예.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예, 많이 하시면 되죠. 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 교육요,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1년에 한 번. 근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에는 1년에 2번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일반 회사면 그냥 한 번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근데 우리 회사가 정보통신 회사면 2번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 하고 2번 할 때 강사 불러야 되죠. 예. 또 뭐 준비해야 되죠. 다가 준비해야 되죠. 이러니까 이쪽에서 원한 거는 내부 관리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기 위한 예산도 잡아놔라는 거죠. 예. 우린 개인정보 관리 계획
교육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해야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예. 그냥 아무나 불러서 그냥 합니다, 공짜로. 예.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예. 이런 예산도 잡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어 줘야지 이 사람들은 어 진짜 그 교육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웬만하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 실태 점검,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연간 수행 계획을 수립합니까? 예, 실태 점검이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라는 거는 뭐 실태 점검, 예, 뭐 모의 해킹이나 우리 시스템에 뭐 그 있는지 그런 점검들 있죠. 그죠? 자, 개인정보 보호 활동, 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보통 이제 뭐 책상 앞에 개인정보 보호를 뭐 하기 위해 뭐 설치 수칙 뭐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아니면 바탕화면에 뭐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정보보호 활동이죠, 그죠? 예,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했습니까? 예, 그래서 증빙자료 보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침해가 뭐냐? 예, 침해가 한 건 침해됐어요. 그럼 개인정보는 침해 사실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한 개라도 유출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얘는 10만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침해가 됐을 때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예? 그 신고하면 정보 주체에게 누구 고객들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 이건 홈페이지나 뭐 관보를 통해서 이제 관보라는 말이 여기 없어졌네요. 저번에 할 때는 관보 뭐 이런 거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다. 그래서 더 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조직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통지도 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유출 사고 대응 절차가 있느냐. 참 많네요. 엄청 많네요, 그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개인정보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이거를 이제 보실 때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각 항목이 그냥 글자만 보는 게 아니고 글자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라고 이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걸 뭐를 봐야 되는 사례집 있죠, 사례. 우리 옛날에 뭐 전화국 통신사 이런 데서 개인정보 예, 그 유출됐었잖아요. 그 유출됐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조례를 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로고 달라 그러면 로고도 안 줍니다. 뭐 해달랄까 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유출됐는지 얼마나 유출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관리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유출 사고 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연락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죠? 예. 내가 유출됐으면 그죠? 여기 있는 정보 주체는 자기께 유출됐는지 안 했는지 궁금할 거잖아요. 맞죠? 10만 명 중에 5만 명 유출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게 유출됐는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트 가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됐는지 이제 찾아주는 또 그 화면이 떠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 정보 넣어서 이렇게 정말 그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렇게 알아내게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써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사고를 쳤어요. 다 사고 항목이에요. 예. 유출 사고 났는데 어디 연락해야 될지 몰랐고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그걸 뭐 누가 유출됐는지도 몰랐고. 예, 안녕하세요, 파워차님. 바쁘셔서 이제 끝날 때 다 됐다. 예. 유튜브 보세요. 아니면은 그거 보고요. 예,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조금 좀 힘들어요. 뭐 하고 온다고. 예, 그래도 뭐 내용은 있으니까 그죠. 어차피 내일 또 설명할 거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아, 이거 날라갔네.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네, 이거 다시 붙일게요, 제가. 음? 1에 1? 예. 지금 보시면, 예, 계속 할게요. 자, 개인정보의 취급자의 지정인데요. 자, 이것도 왜 했냐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유출이 되잖아요? 유출이 되면은, 어, 책임을 져야 되죠. 자,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저 위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죠, 책임자. 예,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유출되면 이제 책임을 지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사람 처벌받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누구도 처벌받냐 하면 개인정보 취급자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개인정보를 다 만지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구는 만지고 누구는 안 만지고 하겠죠. 예. 그런데 이거를 기준을 정해야 돼요. 자, 어쩌다가 일하면서 하루에 한두 건 개인정보 만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개인정보를 단순히 이렇게 회원 가입 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개인정보 취급자로 하기는 그렇죠. 누가 취급자냐? DBA처럼, 그죠? 아니면은 그 고객 담당 직원,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고객 정보를 다 봐야 된다거나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개인정보를 다 빼갈 수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개인정보 취급자로 선택을 해야지, 하루에 어쩌다가 오늘 회원 10명 가입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류 받아서 그쪽에 넘겨요. 나중에 그 서류도 자기한테 없어요. 자기가 개인정보 뭐 빼가고 싶어도 많이 빼가봤자 10명 빼가요. 예, 서류에 있는 거. 예, 그런 사람은 솔직히 개인정보 취급자로 하기는 그렇죠. 예, 그 사람 빼가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 만일에 이제 고객 정보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시스템에 자기는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로 때리면 거기 있는 모든 고객 정보가 저장이 돼 버립니다. 그죠? 예, 그 사람이 그렇게 갖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처벌받아야 되죠. 예, 뭐 처벌하는 건 아니고 혹시 유출되면, 예, 그 사람들 아니면 유출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하고 또 누구도 처벌받아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양벌 규정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 회사만 벌하는 게 아니라 잘못, 그죠? 사용한 그 취급자도 같이 뭐 하겠다, 벌하겠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일부러 이렇게 좀 힘든 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취급자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취급자를 지정하고 안 하고 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자, 이런 취급자들은 뭐예요? 또 교육을 받아야겠죠. 보통 개인정보 교육을 대상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데, 예, 일단 전체 직원도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만 그 전체 직원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누구예요? 개인정보 취급자는 좀 더 상세한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으면 1년에 한 2번 하라 그래요.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으로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돈은 들겠죠. 돈은 들겠지만 이제 레벨이 다르겠죠. 교육하는 레벨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한 번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만 하라 그랬는데 저 정보통신망법 1년에 2번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취급자들 따로 교육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들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 대장 관리라는 게 있네요. 그죠? 이거는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 시스템 있죠. 시스템 안에 DB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생, 중학생만 그 고객을 이제 유치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도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고등학생 따로 모아야겠죠. 그 파일을 신규로 보유하거나 변경할 때 이걸 대장을 작성하느냐.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DB 테이블 명들 쭉 리스트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DB 테이블이 하나 더 생겨요. 그게 개인정보 파일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걸 이제 그 내용을 어디다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DB 하나. 그리고 이게 대한 내용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저희가 그 아까 전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그 파기하는 그 있잖아요. 그게 한 개의 파일이에요. 그 한 개의 파일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생만 회원가입하고 중학생 회원가입 따로 하고 이번에 고등학교 회원가입 따로 해요. 그러면 그걸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인터넷 같은데 개인정보 그죠? 처리 방침. 예. 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오늘 이것만 설명하고 마쳐야겠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있어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세요? 잠깐만요. 이거 혹시 파워차님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 처리 방침? 아닌데요? 파워차님은 채팅 못하세요? 자,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요, 정통망법이에요. 예. 그래서 자, 공공기관 한번 볼게요. 공공기관은 보면 여기 지금 개인정보 뭐라 돼 있어요? 처리 방침으로 돼 있죠. 처리 방침으로.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일 밑에서 안 보이시네. 공공기관은 뭐예요? 개인정보 처리 방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나와요. 이제 보이시죠? 예. 그래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인데요. 자, 딴 데 한 더 가볼까요? 뭐 11번가 이런 데 한 더 가볼까요? 예, 11번가는 여기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돼 있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취급 방침으로 돼 있어. 잠깐 다른 사이트 한번 볼까요? 무슨 사이트 보지? 다나 한번 볼까요? 다른 데 가볼까요? 뭐 어디 가보지? 아프리카 다시 가볼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고 돼 있죠. 음. 11번과 좀 다른데? 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 여기는 처리 방침, 아프리카는 뭐예요? 취급 방침이죠. 그 처리 방침은 취급 방침이 이게 저도 처음에 이거 이유 몰라갖고 취급 방침인지 처리 방침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거였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네. 그 공공기관은 일단 뭐예요? 개인정보법에 해당되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인데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그 들어가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있냐?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뭐 통신회사나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제조사 있죠, 제조사. 예, 제조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느 맙에 들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가요. 예, 정보통신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 뭐 공산품 만드는데, 차 만드는데 이런 데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예. 그 홍보용 홈페이지예요. 그러면 요즘 뭐 회원가입 하죠? 그러면 개인정보 취급 방침 해야 돼요. 그것도 홈페이지 만들어서 거기에 회원가입하고, 뭐 고객들 뭐 글 남기고 이러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그건 또 개인정보 취급 방침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물어보니까. 근데 또 그것도 또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일단 법에 따라서 이게 처리 방침이냐 취급 방침인데 이것도 헷갈리면은 개인정보 처리 스트레스 취급 방침으로 해버리는 회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고요. 예, 정통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좀 일단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두 개가 헷갈리게 만들어 놨죠, 그죠? 예, 그래서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하는데 요것도 샘플이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만들어진 샘플인데 그 내용들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은 관리적인 부분이라서 자, 오늘 2번 항목까지 했습니다. 그죠? 2번 항목은 뭐였어요? 이건 관리적인 부분이죠. 관리적인 부분. 자, 개인정보의 관리 체계예요. 그래서 이 항목을 보면서 이 항목을 왜 만들었을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이 수행 안내서가 있거든요. 수행 안내서. 수행 안내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수행 안내서 봐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라 했을까? 예. 왜? 지정 안 해놓으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예. 그리고 이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예. 인사 발령했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하나를 보면은 도대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왜 만들었으며 나중에 뒤쪽에 기술적으로 갔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갖고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엉뚱한 거 지적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항목들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훑어보는 건데 이 항목들을 왜 만들어졌는지 이거 보시고요. 여기 지표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예, 나오는데 이걸 보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또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있고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아까 제가 그 위탁하고 제공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저 위탁 제공 다른 점.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쓰고요. 어떤 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써요. 그리고 용어가 오늘 또 그렇지만 이 용어들이 처음에 안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헷갈려요. 어느 게 처리 방침인지 어느 게 취급 방침인지 헷갈리고 막 그런데 일단 각 법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비교된 거 좀 나와야 되고요. 예,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항목이 왜 만들어졌으며 이 항목마다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 그걸 볼 건데 오늘은 이제 그냥 그 관리적인 체계를 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관리적인 체계는요,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가 아니면은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예, 대부분이 뭐를 봐야 되니까 그 기술적인 걸 많이 봐야 되니까 그 기술적인 걸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애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내용이 이 사람 이 항목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예, 이게 지금 설명하려니까 엄청 양이 많네요. 재미도 없고요. 예, 근데 한번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중고성 진단 중에 여기 있는 예, 개인정보 처리 방침까지 했습니다. 예. 인터넷 가서 개인정보 취급 방침하고 처리 방침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위탁과 수탁이 어떤지도 찾아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들이 왜 생겼는지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개인정보 유출되고 여러가지 뭐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뉴스에 나오고 다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은 항목이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 항목을 봐도 진짜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항목 내용도 정리가 되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니까 일단 그 보시고요. 앞쪽에 관리 쪽은 솔직히 뭐 보안 담당자가 하는 거고 뒤쪽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예. 내일은 방송 없고요. 예. 제가 금요일 날 할게요. 일단 녹화 종료하고요. 예,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